자, 여러분, 9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Call by Reference의 이제 필요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Call by Reference를 직접 설명하기 전에 swap 혹은 이제 다른 용어로는 ex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환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swap 혹은 exchange를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swap이나 exchange 함수가 하는 일은 두 개의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변수 두 개에 이제 서로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교환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스와핑 한다 혹은 익스체인지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소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소팅. 정렬할 때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그런 행위고, 내가 이 수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수압 자체의 의미를 뭐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가 이제 함수 파라미터 패싱을 할 때 함수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은 우리 강의 교재에 10번째 프로그램부터 한 서너 개에 걸쳐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서 보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스와핑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한번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 변수 A에다가 10이 들어가 있고, 변수 A에 10이 들어가 있고, 변수 B에다가 10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뭐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그죠? A에다 10 집어넣고, B에다가 20 집어넣고. 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쪽에 20이라는 자리로 가고,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A라고 하는 변수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수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변수의 내용이 이렇게 10과 20이 들어가도록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 짜놨고, 인티저 A에다가 10 이렇게 넣으면 또 인티저 B 20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그림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죠? A에 10, B에 20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합니다. printf before swapping A는 %G B는 %G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기니까 자, before swapping.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 코드를 짠다는 거다. 코드를 짜고 난 다음에 A랑 B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after swapping 해가지고 A에 B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출력해보자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걸 그냥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before swapping에서도 A가 10, B가 20 나올 테고, after swapping에서도 A가 10, B가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before swapping에서도 10, 20, after swapping에서도 10, 20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A의 값에 20이 들어가고 B의 값이 10이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했겠지만은 컴퓨터의 CPU는 동시에 두 개의 행위를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행위를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프라이팬 여기가 이게 프라이팬이고 이것도 프라이팬인데 프라이팬이 좀 두 개가 있는데 프라이팬 여기 하나에 달걀이 있고
달걀 후라이가 있고 여기 프라이팬 하나에 빈대떡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왼쪽에는 달걀, 오른쪽에는 빈대떡이 있다는 거죠. 프라이팬 2개. 그럼 이제 아주 훌륭한 요리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프라이팬 2개를 휙 들면서 달걀이 B로 날아가게 하고 또 그다음에 B에 있는 부침개가 이게 A로 날아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그런 요리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CPU는 그렇게 유능한 요리사가 아니다 하는 거죠. CPU는 이런 일을 하고자 싶을 때 한순간에 한 개의 어사이먼트만밖에 실행을 못합니다. 동시에 두 개의 어사이먼트만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두 개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보조가 되는 변수 하나를 더 써야지 됩니다. 잠깐 일시 중지하고 내가 그림 하나 더 그리겠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랑 B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수 하나를 더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변수 하나. 변수 이름을 내가 템프라고 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에 보면 tempora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emporary. 임시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emporary의 약자로 TMP 혹은 TMP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억 장소라고 하는 의미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temporary 기억 장소를 하나 써가지고 요 기억 장소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A랑 B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A에 있는 내용을 템프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한다 하는 거죠. A에 있는 내용 템프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뭐 쉽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템프에다가 A를 집어넣으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A에 있는 내용을 템프에다 넣어라 하면 A에 있는 값이 템프에 집어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 옮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A에다 옮기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옮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행하는 명령어 B에 있는 내용을 A에다 옮기기 위한 명령어 뭐가 되겠습니까? A에다가 B를 넣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템프에 있는 값을 B에다 옮기면 되겠죠. 템프에 있는 내용 값을 복사를 해서 B에다가 다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한 행위가 뭐죠? B에다가 템프 값을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사이먼트문을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거쳐서 A에 있는 내용을 템프에다가 B에 있는 내용을 A에다가 템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명령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순서가 막 뒤바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순서를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일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스와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10이 있었고 여기 20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10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것 같으면은 자,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게 될 테고 자, 템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제 스와핑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죠? 템프에다가 A를 집어넣고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하는 거죠.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와핑 하기 전에는 A라고 하는 변수에 10, B라고 하는 변수에 20 있었는데 스와핑을 하고 났더니 A라고 하는 변수에 20, B라고 하는 변수에 10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데이터 내용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의 행위, 이 어사이먼트 행위, 스와핑이다라고 해. 인터체인지 혹은 스왑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주 사용되는 코어니까 우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세 단계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 줄이 워낙에 자주 사용되는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일이 워낙에 자주 사용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자주 사용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걸 함수로 만들어 놓고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행위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쓰자. 자, 세 개의 행위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사람이 허접하게 함수를 짜는 경우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함수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걸 다 빼놓고 여기다가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하더라 하는 거죠. 스왑 해가지고 그러면서 스왑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with 스왑 이렇게 스왑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랑 B가 언급된 바가 없으니까 얘네 두 줄을 갖다가 세 줄이라고 칩시다. 세 줄을 이렇게 싹 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전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A에다 10 넣고 B에다 10 넣고 인티저 템프 해가지고 스왑 호출하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거 지금 실행하면은 컴파일로 실행을 하면은 A에 10, 20 있었던 게 A, B에 20,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압은 제대로 됐습니다. 수압은 됐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수압을 하고 싶을 때 A랑 B랑 두 개의 변수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도 써야지 되고 또 X랑 Y랑 어떤 변수값일 때 그것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유일하게 A랑 B에 대해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X랑 Y의 어떤 값이 있을 때 X랑 Y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땐 이 함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함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C 랭귀지를 처음 배울 때는 함수를 이렇게 대충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를 만드는데 이거 절대로 피해야지 됩니다. 자, 함수를 엉터리로 안 만드는 세 가지 관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룰을 지키면은 함수를 엉터리로 절대로 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엉터리로 만들지 않는 법. 자, 1. 함수 안에는 절대로 전역 변수가 등장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역 변수가 등장하면 그 전역 변수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을 하지 전역 변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작동하게 되면 절대 전역 변수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만 있어야 됩니까? 함수 안에는 반드시 지역 변수나 로컬 베리어블이나 포멀 파라미터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나 포멀 파라미터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 뭐냐? 함수 안에서는 절대로 0, 1, 마이너스 1 이외의 함수
이거 이외의 숫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 마이너스 0, 1 이외의 숫자가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숫자를 그냥 숫자가 등장하면 안 돼. 이 안에서 마이너스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1은 초기화라든지 경계 조건을 명시하는데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있어도 됩니다. 나머지 숫자는 절대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숫자가 등장하고 싶으면은 그 나머지 숫자는 포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수로 처리가 돼요. 인수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 시그니처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굳이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함수 시그니처만 착 읽으면은 이게 대충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 함수 시그니처가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함수 시그니처가 함수의 첫 번째 눈에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줄에 나타나는 건데 함수 시그니처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이 참 멋지게 져져야 됩니다. 함수 이름이 뭐 F1, F2 이렇게 지어지면 안 돼요. 함수 이름만 읽어도 얘가 무슨 일을 하는 함수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시그니처에 또 뭐가 있냐면 포멀 파라미터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멀 파라미터의 개수라든지 포멀 파라미터의 변수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포멀 파라미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거나 하는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고 나면은 꼭 만족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초기에 아직 이제 C 프로그램을 배우는 중이니까 처음 짜는 함수들은 이제 이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정상적인 함수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정상적인 함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정상적인 함수를 내가 좀 만들어 보려고 막 마음을 먹더니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인티저 a, 인티저 b다라고 여기다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템프도 이 자리에다 다 갖다 놓고, 얘네 두 개는 이렇게 옮겨서 원래 자리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함수 호출을 할 때 여기 자 함수 시그니처에 함수가 스왑입니까 뭡니까?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한다. 교환하는 행위를 해놨는데 여기 파라미터가 두 개 있다. A랑 B 두 개가 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일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여기 이제 요 함수 호출 입장에서 함수 정의랑 시그니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A랑 B라고 이렇게 적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A랑 B. 그러면 좀 아까 전역 변수를 쓰는 수압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렇죠. 훨씬 나 보이죠. 그죠? 함수 같은 모양을 좀 뭐랄까 함수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돌아갈 건가 안 돌아갈 건가?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A, B 값이 뭐가 지켜야 됩니까? 10, 20 지켜야 되고, 애프터 스와핑 이후에는 이제 20, 10 이렇게 지켜야 되죠.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컴파일 후 실행. 앞불사.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아까 A, B가 있어가지고 그 A를 템프에다 놓고 B를 A에다 놓고 템프를 A, B에다 놓으면은 왜 안 바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좀 궁금해야 됩니다. 그죠? 안 바뀌는 이유. 이게 안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바뀌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함수 호출이 call by
뭡니까? value에 의해서 작동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call by value에 의해서 얘가 호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자, call by value에 의해서 작동됐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안 되느냐?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확인하는 와중에, 여기에 있는 A랑, 여기 포멀 파라미터에 있는 A랑, 전혀 다른 변수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로컬 베리어블 A고, 요건 뭡니까? 스왑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는 스택 프레임에서 정의가 되는 포멀 파라미터 A다 하는 겁니다. 이름은 우연히 같지만은 EA랑 EA랑은 똑같은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으로 호출돼서 들어가면은 메모리에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메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로컬 베리어블 지금 A랑 B가 있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 A랑 B가 기억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A, B다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떡합니까? 이제 A에다가 10을 넣으시오 이렇게 했죠, 그죠? A에다 10을 넣으시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A라고 하는 변수에 10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B에다가 20을 넣으시오 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B에 2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중그립시다. 자, 이렇게 20이 들어갑니다. 10,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떡합니까? 이제 swap A, B 해가지고 함수 호출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함수 호출이 실행이 되면은 자, 함수 호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억 장소를 한 다음에 스왑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스왑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죠. 스왑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스왑 함수를 위한 뭡니까? 스왑 함수를 위한 이렇게 생긴 거 이 덩어리 뭐라 그랬습니까? 스택 프레임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라 그랬죠. 이런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게 생기면서 이 안에 뭡니까?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동 변수들에 대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죠. 그 자동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포멀 파라미터 2개랑 A, B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템프 이렇게 3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A, B 템프라고 하는 이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 하는 거죠. 자, 함수 호출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파라미터 패싱이 call by value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 A, B에 있던 내용이 이 포멀 파라미터 A, B로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복사가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요리로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복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로 복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합니까? 여기 스왑 함수에 있는 이 3개의 명령어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템프에다가 A를 넣고 또 B에다가 A를 넣고 그 다음에 템프에다가 또 B를 넣고 이런 일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해봐서 했지만 요건 내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합시다. 자, 템프에다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요 A 값이 어디로 가요? A 값이 요리로 가죠. 그죠? 템프 A 값이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B 값을 A에다 넣어라 그러면은 얘 값이 또 어디로 갑니까? 얘 값이 컨트롤 C 해서 요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템프에 있는 걸 A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또 실행이 돼서 요리로 간다는 거죠. 요리로 가서 결국은 여기는 A, B의 값이 바뀌게 하는 그런 연산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난 다음에
이 A랑 B에 있는 내용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디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있던 이 액츄얼 파라미터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 포멀 파라미터, 이 함수 안에서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함수 안에서만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압 함수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했습니까? 수압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수압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기로 했었죠, 우리가. 그죠?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라지고 메인 프로그램 다시 돌아가서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얘를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A를 출력하고 B를 출력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A, B 출력하니까 뭐가 됩니까? 여전히 10, 20이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함수 안에서 한 일이 뭐가 됐습니까? 헛수고처럼 됐다는 겁니다. 함수 안에서 헛수고처럼. 근데 이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원래 돌아가야 하도록 그 C 랭귀지의 문법을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call by valu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 방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함수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한 일이 다 무용지물이더라. 뭐냐면은 메인 프로그램에 쓰던 이 액츄얼 파라미터들한테, 실인자들한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더라. 요 점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함수로 호출하고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랑 B 값이 바뀌길 원하는 거죠. 그죠? A랑 B 값이 바뀌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 방법을 이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 수압 함수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